제16대 국회부터 시작된 정치 인생. 25년간 굴곡을 넘나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법의 눈으로 세상을 읽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칙과 정의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단지 법과 제도로만 세상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와 예술의 숨결 속에 희망을 심습니다. 법 너머의 공정, 그 깊은 가치를 위해 법조인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정치인의 따뜻한 눈으로 민생을 고민하는 사람, 조배숙 의원을 만나봅니다. 우선 중진위원으로서 당내 정책 조율과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폭넓은 입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익산 도심을 벗어나 차로 20분쯤 달리다 보면 눈을 사로잡는 너른 터와 고즈넉히 자리한 석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백제시대 최대 사찰이 있던 미륵사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꼽히는 미륵사지 석탑은 무너졌던 형태를 복원해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재탄생됐죠. 익산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장소인데요. 절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깃발을 꽂았는데 이때 받쳐주던 돌기둥인 당간 지주도 남아 있습니다. 백제 건축과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 절의 위엄과 존재감을 상징하는 당간 지주로 당시 미륵사가 얼마나 큰 절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애들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고 한 거 보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본 거는 뭔가 좀 부서져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복원되어가지고 뭔가 완성된 느낌이 나요. 16년 전에 요 앞에 부대에서 근무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잔디도 너무 잘 심어져 있고 모든 게 새로 만들어지는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가족들하고 와서도 볼 것도 많을 것 같고 주변 지인한테도 추천해서 관광지로 많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른 절터 풍경과 웅장한 석탑이 어우러져 사진 명소로도 손꼽히는데요.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이후 해외 관광객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륵사지를 포함해 총 9개로 구성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건데요. 역사를 넘어 익산의 시간과 품격을 담은 공간으로 누구보다 미륵사지를 아낀 이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 미륵사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남충우 씨. 지역민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문화유적지가 그동안에 약간 숨어 있는 그런 그 백제 유적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고 나서 이제 많이 알려지니까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의 위상을 높이며 미래 관광 산업으로 다음 세대의 기반을 닦고자 한 한 사람, 조배숙 의원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아주셔서 네. 아유. 등재를 위해 발로 뛴 시간이 10년이 넘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로 네. 그 관람객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럼요. 덕분에 여러 이제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애써주시고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정말 주말 같은 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 네. 뭐 정말 많이 오셔요. 헬스장이 바쁘시겠네. 네, 저희는 항상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오시지?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2003년도였거든요. 2003년도에 그때 왔는데 안개비가 쫙하게 끼어가지고 굉장히 좀 신비스러웠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저한테 어떤 영감을 줬는데 이 지역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향토사학자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꾸준히 계속 역사 문헌이나 이런 것을 고증을 하면서 익산이 백제의 왕도였었다. 이거 유네스코 좀 등재를 하자. 예, 그게 제가 문광위원장 시절이에요. 2006년도에 여기 계시는 이제 몇 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이후 공주와 부여, 익산, 세 개 지역에 있는 백제 문화를 등재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지자체, 학계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최종 등재되기까지 지역사회의 등재 필요성을 꾸준히 알렸죠. 미륵사지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비와 관광 자원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이곳엔 문화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조배숙 의원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자체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금 또 지방이 점점 좀 어렵습니다. 인구가 소멸되고 따라서 지방 소멸이라는 이제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제 이런 우리 역사적인 문화재를 제대로 그 보존하고 제대로 알림으로써 이제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그 또한 저희들 익산 지역 경제나 그리고 지역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등원했던 2000년 당시 21세기 첫 대한민국 국회라 불렸던 때에서 25년이 지난 지금 시간이 흘러도 매일 아침은 늘 새로움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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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등원이 되게 빠르세요. 오늘 또 특별히 좀 미팅이 있어요. 8시에. 네. 미팅 있으셔가지고. 네네. 20년 넘게 국회를 오가면서 특별한 루틴도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실에 가기 전 시간을 내서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일정 알림판입니다. 간담회와 토론회, 학술회 같은 다양한 일정을 매일 알려주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좋은 행사들이 많아서요. 뭐 제가 주관하지 않더라도 또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 또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으면 입력해 뒀다가 이제 저도 가서 참석을 하거나 참석을 못해도 이제 자료를 좀 얻어오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하죠. 굉장히 그 좋은 행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아침 루틴 중에 하나겠네요. 예, 이제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죠. 수많은 날을 지나왔지만 의원실에 올 때면 늘 초심을 떠올리게 된다는데요. 오선 중진 의원이지만 묵묵히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마음은 초선 의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변치 않는 꾸준함이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죠. 지난 20대 국회 때는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단 도전이라는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5선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 박수를 못 받더라도 그 역사적인 그 평가를 후대한테 받을 때 좀 제대로 된 그 의정 활동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당시 여성의 꿈이 현모양처였던 시절. 한국 최초의 여성 검사로 임용되면서 판사까지 거치며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조배숙 의원입니다. 유명인이 찾는 스타급 변호사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었죠. 검사를 비롯해 판사, 변호사 모두 경험한 법조인입니다. 그 꿈은 학창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던 한 소녀. 저희는 학교 다닐 때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책가방 놓고 노는 것이 일이고, 우리 조배숙 의원님은 오늘 학교 숙제까지 다 하고 놀아야 되니까 노는 걸 별로 못 봤어요. 항상 소신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도 시킨 것 같아요, 집에서. 대단했어요. 그래서 의원님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저는. 조배숙이는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숙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저는 놀기만 하니까 어머니한테 맨날 혼나죠. 저희 시대의 그 사회 분위기는 여성이라면 그냥 부모님들이 뭐 두레박 발자다, 뭐 결혼만 잘하면 뭐 된다, 이러한 분위기였거든요, 사회 풍조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자기의 장래 희망을 써내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이 현모양처가 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건 조배숙은 나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라고 써내서 그 생활기록부에 아마 지금도 있다면 보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불그릇 노력과 의지로 꿈을 성취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대단한 친구다. 남들이 쉽게 넘지 않는 벽 앞에서도 변화와 도전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맹랑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극장을 하셨거든요, 영화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서구 영화, 예.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근데 그 외국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잘 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이 모습이 이게 다가 아니고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가려면은 뭔가 노력도 해야 되고, 뭔가 좀 공부도 좀 잘해야 되고, 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성 1호 검사로 남성 중심의 법조계를 흔들며 이어 전북 최초 지역구 여성 의원까지 변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포근하던 의원실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차는데요. 보좌진들의 눈도 손도 바빠집니다. 매일 오전마다 진행되는 회의. 의견을 주고받을 때나 평소 업무를 수행할 때는 온화한 분위기지만 회의만큼은 철저하고 꼼꼼하게 바뀌는데요. 제가 좀 고쳐서 드릴 건데, 원래 검사 출신이라고 그래요. 예. 검사를 하시다가 변호사를 하는데 연구 많이 하셨더라고. 예. 오히려 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막 그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 검사의 헌법적인 지위라는 게 인권 보호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그래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세밀한 검토에 확인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모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유사 출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배숙 의원님 또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셔서 유난히 꼼꼼하신 면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놓치는 보좌진들이 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주시면서 그 뭔가를 만드는 그 자료라든가 작품에 대해서 완성도를 좀 높여주시는 그런 순기능으로 좀 작용이 돼서 많은 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중요한 토론회를 앞둔 오늘. 10시 다른 행사를 원래 가는 게 있어서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오겠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나도 자료 검토는 계속 이어집니다. 단어 하나에도 법적 해석과 판결이 좌우되는 것처럼 이번 토론회에 있을 발표와 자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4가지 법을 냈더라고요. 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냥 파괴하는 거죠. 이렇게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토론회가 열리기 30분 전. 취재진들의 이목 집중은 물론 다른 중진 의원들의 참석도 이어지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이 토론회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 2022년부터 여야 간 논란이 되어왔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완박을 주제로 한 토론회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속해온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려면은 경찰, 법원, 그리고 또 변호사단체, 검찰, 학계, 시민단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연구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검찰 제도는 헌법 재정 권력과 재정 권력인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없이 검찰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한다는 입장과 중대범죄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반대 입장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까지 더해지면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긴 시간 절차와 변화가 필요한 일에 더 큰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토론의 장입니다. 판사와 동일한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하고 고민하는 것이 중진 의원의 역할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70년 정도 이렇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가 됐는데 이거를 너무나 깊은 검토가 없이 이렇게 성급하게 이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까딱 잘못하면은 이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다수 여당이라고 해서 항상 그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경우에는 생각들이 좀 다 다르긴 한데 어떤 그 법안을 내거나 개정안을 냈을 때 그것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현직이 아니고 그래갖고 이렇게 큰 도움이 못 되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갑질 이제 그 대책위원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원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현직에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이제 계속 그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한번 민원 들어오면 이게 인연이 계속 이제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갑질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당시 위원장과 사무부총장으로 만난 인연입니다.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을들의 이야기를 민원으로 받아 직접 해결에 나섰죠. 민원이 사실상 아주 안 좋은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정의당 다 갔다 오고 거기서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제3당이잖아요.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진짜 그 의원실에서도 그렇고 의원실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는 그 관련 그 위원회 소속돼 있으신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종료될 때까지 1년 넘게 됐었는데 종료될 때까지 회의를 빠지신 적이 없었어요. 활동 안 하셨을 때는 그 어떤 활동을 하셨냐면 차별금지법 반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리려고 그 뭐 강연 같은 거 다니시고 그것도 이제 이분들이 이게 법에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꾸준히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이 현직 의원이 아닌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같이 이제 그 활동해주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접수된 180여 건의 갑질 피해 사례 중 70여 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고 민생 현장에서 부딪히는 갑질의 실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사람을 위한 정책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 또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소홀히 지나칠 수가 없죠. 조배숙 의원의 정책 속에는 사람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익산에 위치한 과학교육원. 안녕하세요. 2005년 재선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시설의 이전과 확장을 추진한 곳입니다. 제가 이제 수트를 입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구를 구하는 거예요. 유아부터 성인까지 과학과 수학 분야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은 물론 담당 교사들의 밀도 높은 교원 연수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잖아요. 이게 과학과 수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과학과 수학을 접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과학과 수학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이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그런 기관이죠. 예, 그래서 저도 와봤는데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과학과 수학에 흥미를 가져서 좀 앞으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인재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익산으로 이전과 동시에 증축된 과학교육원 개원을 이끌었습니다. 이후에도 교육청 관계자와 정치권을 설득하며 예산 확보에 적극 앞장섰는데요. 오랜 시간 꾸준한 지원과 노력으로 이뤄낸 미래 가능성. 이곳 국가식품 클러스터 역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천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과 150개 식품기업의 입주, 관련 연구소 10개소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특화 지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여기에 특별법 발의와 부처 협의를 이끌며 다양한 토론회를 진행한 조배숙 의원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께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플랜을 짤 때부터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10년도에 완공까지 또 준공까지 다 같이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도 이제 가끔 기업 활동이나 식품 기업이나 여러 가지 산단에 현안이 있으면 지금도 가끔 통화를 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정보 협조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며 생각 못한 낙선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또 지역구 의원이 아니었을 때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발을 옮겼던 조배숙 의원. 고향이죠. 고향이면서 마음의 고향이면서 또 어머니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익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속했던 이 익산의 공동체, 익산 공동체가 좀 더 발전하고 또 미래가 있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1번지 국회. 20회 넘는 시간 속에 쌓아온 묵묵한 걸음은 말보다 행동으로 채워온 시간이었습니다. 5번의 당선과 함께 국회의 기억이자 미래의 방향을 이끄는 중진 의원의 길. 그 시작과 끝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은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깨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남오녀거든요. 근데 한 번도 딸에 대해서 딸 많다고 타박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딸에게도 직업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대학을 다 보내고. 누구보다 딸의 미래를 응원한 아버지. 여성들에게 특히 엄했던 시대. 딸이 시대를 맞춰나가는 게 아닌 시대를 바꿀 줄 아는 인물로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너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에 가서 사법시험을, 그때는 고등고시죠. 고등고시를 봐서 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저한테. 그러니까 나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판사가 좋은 걸로 생각하고 알겠다. 그래서 각서를 썼어요. 근데 삐뚤빼뚤하게 썼죠. 그랬더니 그것을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안준뱅이 책상이잖아요. 그 책상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오면서 가면서 저한테 그걸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동기부여가 되어 최초라는 이름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자기 딸을 판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은 참 우리 아버님께 고맙고 대단하시죠. 아버님이 저한테 꿈을 주셨죠. 꿈을 주셨고 또 저한테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주셨고. 아버지의 가르침은 지금도 소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신념을 더한 시간들. 그 속에서 올리는 매일의 기도는 민생을 위한 마음을 다지고 실천을 행하게 하는 용기가 됩니다.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걸어온 길. 차별 앞에서도 침묵보다 정의를 택했던 목소리. 사람을 향해 펼치는 정책으로 민생을 지켜내는 조배숙 의원의 책임 정치입니다.